인터넷 커뮤니티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던 2001년, 인터넷 서핑을 하던 한 남성은 카니발 카페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공포스러운 것을 좋아했던 남성은 자신의 흥미를 유발하는 관심 있는 이들을 모십니다 라는 문구에 넘어가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사진과 영상들이 주로 이뤄졌던 홈페이지에서 남성은 이미 자기 말고도 다른 몇몇 이들이 남기고 간 댓글들을 발견. 그들 역시 남성처럼 호기심에 들어왔다 간 듯 보였죠. 게시판의 글들을 확인하던 중 그는 프랭키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이가 남긴 배너 광고에 눈길이 갔습니다. 자신을 정육점 주인이라고 소개한 프랭키는 자신에게 먹히고 싶다면 연락을 달라는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배너 광고를 클릭했던 남성은 그저 웃긴 이야기라며 무시하려 했지만 그가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호기심에 끌려 관심 있는 척 자신의 나이와 성별을 적고 경험이 얼마나 있냐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돌아온 답신. 글쎄요. 제가 경험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쨌든 당신이 첫 번째는 아닐 거예요. 23, 최적의 나이죠. 몸은 이제 막 다 자랐고 여린. 당신에 대해 키, 몸무게 등 더 적어주세요. 답장을 기다리죠. 진지해 보이는 답변과 함께 그가 첨부한 자신의 작품이라는 사진을 보았을 때 남성은 알아차렸습니다. 단순한 어그로성 광고가 아니라 프랭키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 사람은 진짜라는 것을 말이죠. 영국의 소설가 데니얼 디포의 장편 소설 로빈슨 크루소에는 식인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작품의 주인공인 로빈슨은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는데 그곳은 바다 건너 사는 원주민들이 전쟁에서 붙잡은 포로를 먹기 위해 오는 장소로 거기서 주인공은 포로를 구해주고 프라이데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줍니다. 그렇게 구해주었던 프라이데이 역시 식인에 관한 풍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를 꾸짖는 장면도 나오죠. 이 소설을 읽은 아르민 메이웨스라는 남성은 현대 문명을 접하기 전 원주민들 사이에서 당연하게 자리 잡았던 식인 풍습에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프랭키라는 아이디로 활동했던 그는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카니발 카페에 광고를 낸 남성이었죠. 1961년 12월 1일에 서독의 에센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아르민은 두 명의 이복 형제와 함께 자랐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났지만 어릴 때 자주 놀아주었던 이복 형들은 그가 6살이 되었을 때 집을 나와 독립했고 그로부터 2년 뒤 그의 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당시 자신의 옆을 지나치며 불러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던 아버지의 뒷모습은 아르민의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어머니는 모든 의욕을 잃었는지 집 안에서 나오는 횟수가 줄었고 이 무렵 할머니까지 돌아가시자 그의 주변에 남은 이는 아무도 없었죠. 그렇게 외톨이가 된 그는 홀로 가상의 친구인 프랭키를 만들어 놀았습니다. 특히 역할극을 좋아해 헨젤과 그레텔에서 헨젤이 마녀에게 잡아먹히기 전에 우리에 갇혀있는 모습을 자주 상상하며 놀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에서 접한 식인이라는 풍습에 흥미를 느꼈던 그는 점점 헛된 망상만 키워갔습니다. 먹으면 어떤 맛일까? 환상적일까? 맛이 없을까? 그냥 다른 동물의 고기와 같을까? 이러한 망상은 갈수록 커졌고 성인이 된 뒤 컴퓨터 기술자가 된 그는 온라인상에서 본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웹사이트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접하게 된 카니발 카페는 그에게 있어 안식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만 그런 욕망, 망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듯 같은 부류의 사람들만 모인 것처럼 보였으니깐요. 평범하게 음식을 먹는 사진을 수정해 마치 진짜 인육을 먹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올린 뒤 사람들의 반응을 즐겼던 그는 결국 자신의 욕망을 실행하고자 다음과 같은 광고를 올렸습니다. 당신은 18살에서 25살 나이에 평균적인 체격을 갖고 있습니까? 삶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끝내고 싶으신가요? 그럼 제게 오십시오. 당신의 몸을 이용해 스테이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인적사항을 적어 보내주세요. 가능하면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정육점 주인 프랭키. 그의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이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그 중에는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르미는 실제로 몇 명을 자기 집에 초대했지만 앞으로 어찌 될지 설명해주면 끝내 그들은 마음을 바꿔 돌아갔다고 합니다. 구태여 그도 돌아간다는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들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말이 나오면 그대로 돌려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게시판에 올라온 다음과 같은 글을 보았습니다. 제목, 저녁. 누군가가 저를 먹어주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분 계시는가요? 아르민은 곧 글을 올렸던 베를린 출신의 43살 엔지니어 브랜디스에게 연락했고 그렇게 둘은 서로 맞물리는 욕망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한 명은 먹기를 바랐고 한 명은 먹히고 싶어 했던 그들의 이해하기 힘든 욕망을 말이죠. 2001년 3월 9일, 욕망을 이루기로 약속한 날, 그들은 아르민의 집에서 만나 서로 원하는 바를 이뤘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의 고기를 소비하던 아르민은 점차 바닥이 보이자 처음 느꼈던 충족감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사이트에 같은 광고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답신 메일에 진짜 사진까지 보내주며 사람을 찾았는데 이를 보고 진짜라는 것을 알아차린 이의 신고로 2001년 12월에 그는 체포됐습니다. 처음 경찰은 물론 사건을 접한 누구도 아르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먹히고 싶어해 먹어주었다는 그의 말을 믿기는 힘들어 보였죠. 하지만 그가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남겼기에 브랜디스의 자발적 의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거기에 조현성 성격장애 진단까지 받았던 그는 2004년 1월 30일에 과실치사가 인정되며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005년 4월에 독일 법원은 그가 성적 만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기에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재심을 명령했고 그가 여전히 젊은 사람들의 살을 집어삼키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심리학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6년 5월 10일에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아르민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신의 전철을 밟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을 내고 싶다고 말한 그는 더 이상 고기는 싫다며 채식주의자가 됐고 2020년부터는 다른 주에 있는 마을 주변에서 변장하고 감시받는 조건으로 일정 시간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독일에서 많은 말이 나왔던 사건 중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서로 합의하에 원하는 것을 했기에 살인죄라는 명목으로 아르민을 가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악용할 여지가 있기에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살인은 안 된다며 그가 제대로 죗값을 치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